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비명계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한다.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은 에이, 조홍천 의원 그거 뭐 자기 몇 사람 정도 얘기하는 거겠지 해서 그냥 넘겼는데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어저께 표기를 해보니까 꽤 있더라라고 한 게 38표 정도가 되는 걸로. 그 중에는 이제 물론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19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그냥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효표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김홍걸 의원처럼 그냥 불참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까지 따지면 김홍걸 의원까지 따지면 39표인 셈인데 조홍천 의원이 꽤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인가? 친명계도 깜짝 놀라고 비명계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또 어떨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어차피 조홍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뭐 다 비명계인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 당이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기하기로 공약까지 내걸고 그런 것을 대선 때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뒤엎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소위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당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넓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게 깊게.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죠. 그게 138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이 방탄국회 또는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스럽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 규모는 찬성표하고 기권, 무효표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찬성표 139죠. 기권, 무효표 합치면 159입니다. 이거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셈인데 글쎄 그거야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제 표결 결과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거를 국회에서 표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대표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상민 의원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은 138표가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그렇다면 138표보다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반대표가. 그건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2차 체포동의안은 뭐 한 4월이나 뭐 5월쯤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대북송금이 지금 수사의 진척도가 가장 빠르니까. 그런데 물론 그 안에 있는 팩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실에 대북송금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지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계속 꼬리를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연결고리가 이화영 선에서 딱 끊기거나
뭐 이럴 경우는 이제 지금보다 많이 나오겠죠. 지금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정당 조직하고 행정 조직은 다릅니다.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북한과 접촉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쌍방울과 뭐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정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성애 전 실장하고 김성태, 그 다음에 전 회장,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 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김성애 전 북한 아태위 실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도 보내고 공유를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보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박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얘기는 쌍방울이 북한과 접촉해서 대북 송금이나 뭐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그 부분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박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검찰에 포착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쌍방울을 끌어들인 사람이 이화영인데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 구속영장이 꽤 팩트들이 많으면, 거기에 진실에 접근하는 사실들이 많으면, 그러면 또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대거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반대한 의원들 138명, 이 중에서 다음번에 몇 명이나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만 반대한다, 다음번에는 정말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이번에 139명이 찬성을 했는데 10명만 더 찬성을 하면은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구속되는 건 아니죠. 법원에 가봐야 알죠.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구속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지금 이번에는 못 갔는데, 다음번에는 어제 표결 결과에서 10표가 더 나오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 지금 그게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물론 여기에는 그 대북송금 또는 뭐 백현동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팩트가 얼마나 명확하냐 이거에 따라서 의원들의 마음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지금 상당히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려 이런 것들이 넓고 깊게 깔려있는 게 틀림없다고 할 정도면, 이상민 의원이 바로 이 성남 FC 문제나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한 조홍천 의원의 진단처럼 이상민 의원이 당내 의원들하고 이제 뭐 비명계 중심이긴 하겠지만 의원들하고 이리저리 얘기를 해본 결과로서 진단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홍천 의원의 진단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크게 틀렸는데, 이번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민 의원의 이 진단은 결코 소홀히 여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좀 먼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 뒤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4월 5월쯤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달 뒤 뭐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지금 뭐라고 점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내에 같이 있어가면서 걱정과 우려를 나누는 그런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 사람들의 속내야 솔직히 말해서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내를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아는 거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죠.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자들이 그렇게 또 169명이라는 민주당 의원들 전체나 어떤 분위기들을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런 소위 친명계 지도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 기자들이 크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압도적 부결의 기자들 자체가 이미 조금 경도돼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정말 당내에 자 이대로 가서 이 당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폭넓게 퍼져 있고, 어저께 나온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찬성표, 일부의 찬성표가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러면 그 빙산은 10%가 밖으로 나와 있고 90%가 물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다음번 체포동의안 때도 정말 검찰의 그 구속영장이 그 사실관계의 뒷받침만 제대로 된다면 이제 방탄에 나설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거를 시사하는 대목이라서, 제가 민주당에 지금 정말 빙산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빙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앞으로 두세 달 뒤에 뭐 대북송금이 됐든 아니면 백현동이 됐든 이에 관한 구속영장이 있을 때는 총선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누적이 돼 있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쯤이면 재판이 이제 뭐 한 대여섯 번 막 6, 7번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번에 이제 곧 뭐 다음 주쯤에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니까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의뢰 신도시 이 문제와 관련한 배임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런 재판이 그때쯤 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재판으로 몇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정말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어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진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어저께의 이재명 대표의 그 표결 결과, 이게 최대치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최대치의 밑으로, 반대표는 그 밑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다음번 체포동의안 때 가결될 수도 있고, 그때 가결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제3차 체포동의안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상민 의원도 다 점검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당내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이 의원들을 쭉 뭐 만나보겠죠. 뭐 자주 만나보고서 진단한 거, 이것이 뭐 기자들 진단보다는 더욱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민주당 내의 빙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